5학년 1학기 사회 2-2단원 법의 의미와 역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봅시다.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들, 어떤 경우들을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나요? 선생님이 봤던 예를 들면 어떤 아저씨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봤어요. 금연구역은 법으로서 담배를 피지 말아요 라고 정해진 구역인데 법을 어긴 거죠. 또는 할머니가 신호등의 신호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자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거고요. 또는 큰 사고가 날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봅시다. 교과서 123쪽 펴주세요. 네, 교과서 123쪽이고요. 여러분들 먼저 신문 기사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에 나온 20대 남성 과연 어떤 잘못을 했기에 처벌 위기에 빠졌는지 한번 신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죠. 땡땡 영화 제작사는 지난 17일 인터넷에 최신 개봉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땡땡땡 씨와 땡땡땡 씨를 고소했다. 이에 땡땡 경찰서 사이버수사 팀은 땡땡땡 씨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영화를 내려받은 후 이를 다른 누리집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땡땡땡 씨가 활동한 누리집을 수사하고 땡땡땡 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 여기서 유포라는 것은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20대 아저씨 과연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래요. 영화 제작사의 허가 없이 누리집에 영화를 함부로 올린 것이 바로 잘못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영화를 만든 사람이라면 영화를 함부로 올린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까요? 아마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작품을 한순간에 망쳐버려서 허무할 것 같고요. 또 영화를 만드는 데 들어간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매우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영화 제작사가 정당하게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리고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영화, 특히 우리나라 이번에 큰 히트를 했던 기생충과 같은 아주 유명한 영화라든가 재미있는 영화를 더 이상 영화 제작사가 만들지 않게 되겠죠. 자, 다음 교과서 1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게 된다면, 결국 법을 어기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사람들 간의 갈등이 많이 유발될 거예요. 자, 우리 생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한번 더 살펴보면서 이러한 행동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지금 어떤 장면인가요? 네, 어떤 한 사람이 주차 금지라고 되어 있는 이 구역에 불법으로 지금 주차를 했어요. 그렇게 되자 이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단순히 차만 막히는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생겨 구급차라든가 소방차 등이 출동할 때 방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조 활동이 제대로 벌어질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한 구역에 지금 한 여자분이 어느 집 담벼락에 지금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서 교과서 124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들이 그려질까? 한번 장면을 그려주세요.
네,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지금 집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집주인이 쓰레기 냄새와 처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장면을 그렸거나 또는 골목의 행인들도 쓰레기 더미 때문에 불쾌한 기분이 들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아니면 또 집주인이 화가 나서 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신고하는 장면을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여자분처럼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25쪽 탐구활동.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25쪽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어기는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처럼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첫 번째 남자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휴가철이 되니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과연 이 남자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네,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자,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내린 지갑을 그냥 가져가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지갑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세 번째 어린이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학교 앞 도로에서 학생들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네, 이 무단횡단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네, 큰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거나 사고를 처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친구들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게 되면 바로 이런 불편, 갈등,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125쪽의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를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찾은 사례처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발표가 아니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등교 수업 때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담임 선생님께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6쪽, 127쪽이 되겠습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만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재판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 126쪽, 127쪽에 있는 모의 재판의 대본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을 어긴 사람은 재판을 왜 한다?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모의 재판 대본을 한번 읽고 선생님의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판의 제목은요, 누리집 영화 불법 유포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재판에 참석하는 사람은 판사, 피고인, 검사,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요, 이 죄를 지은 사람,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본, 모의 재판의 대본 내용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과 같이 읽었던 신문기사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20대 처벌 위기와 관련된 모의 재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3명의 이 사람들을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 네, 그렇죠. 바로 판사라고 부르고요. 국가를 대신해서 죄 지은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람,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요. 이 피고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무죄라든가 억울함을 대신 권리를 주장해주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재판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땡땡 영화 제작사의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죄가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피고인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점,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자, 이걸 판결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이 작성을 합니다. 이에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이 피고인은요, 벌금 500만 원에 처했고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서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서 일하게 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묻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의 재판인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12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모의 재판 대본을 봤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까닭 무엇 때문이었죠? 네, 피고인은 땡땡 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렸고 그 영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은 이유였고요. 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으로 영화사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피고인은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나요? 네, 피고인은요,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피고인이 이렇게 처벌을 받은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영화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고요.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물론 변호인은요, 피고인이 불법으로 영화를 올리기는 했지만 영화사가 입은 피해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검사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에 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변호인은 판사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고요. 결국 판사는 그런 것들을 검사의 주장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벌금 5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영화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법을 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거고요.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28쪽 말풍선에 한번 자신의 생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풍선을 다 채운 친구들은 129쪽 주제 마무리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사회 2-2단원 법의 의미와 역할 공부를 했고요. 소단원 주제 마무리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을 읽고 옳은 내용에는 동그라미 표를, 틀린 내용에는 가위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네,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법은 사회 변화에 맞지 않아도 바꿀 수 없다? 아니요. 사회가 변화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준다. 그렇죠. 법의 역할이죠. 개인의 권리 보장, 사회 질서 유지. 법의 역할 2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법의 역할을 보기에서 찾아 번호를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소방관 아저씨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조해주는 장면이죠. 자, 보기 1, 2, 3, 4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네, 바로 4번 되겠습니다.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의 역할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소비자원이에요. 자, 어떤 물건을 산 사람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지금 잘못됐다라고 지금 소비자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개인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네, 이것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게 해주는 법의 역할,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의 역할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관 아저씨들이 어두운 골목길을 지금 순찰하면서 다니고 계십니다. 자,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회 질서 유지 기능,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에서 지금 더러운 물을 강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장면을 환경점검반에서 찾아냈어요. 네, 법의 역할, 환경 파괴와 오염을 예방해준다. 사회질서 유지 기능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전체적인 법의 의미와 역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법을 지켜야 되는 까닭,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의 의미와 역할부터 이제 또 차근차근히 사회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